가뜩이나 어려운 구직난 속에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만 이체해주면 된다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대포 통장 거래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면 국회에서 취업준비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맞습니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이 시간도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과 이면준 쌤 두 분, 또 조소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취준생 인권위원회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떤 쌤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지난 한 주 바쁘셨겠지만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우리 손 쌤부터. 네, 일단 뭐 공채는 대략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이런 쪽들도 많이 지원을 요즘 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도와주느라 좀 바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일단 면접 막바지 기업인 SPC나 CJ, 한진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과 함께 바쁘게 보냈고요. 예. 또한 이 취준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킬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하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래요. 네. 일주일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조소연 아나운서 이제 망치 들고 온 지 3주째가 됐는데 토르서연. 망치와 어떻게 한 몸이 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코너 자체가 속상한 내용이 많아서 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감정을 실어서 세게 치고 싶은데 좀 아, 억누르느라 힘듭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려 부시지 말고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기대가 큽니다. 자, 송쌤, 오늘은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에 이어서 어떤 안건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안건은 이제 그 구직자 올리는 채용 갑질입니다. 채용 갑질. 네, 최근에 화나는 이게 얘기죠. 네, 갑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예. 법적으로 어떻게 좀 돼야 되는지, 그다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전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용 갑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조소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건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 중 취업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1위가 연봉 등 고용 조건이 허위 및 과장이었다는 답변에 과해서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 또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정작 채용은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다단계 판매 등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 또 상세한 개인 정보를 채용 전에 요구하는 등 이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그중에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취준생 S군의 사례인데요. S군은 한 기업에 점장 후보직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사 후에 일주일 뒤에 이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계약서에는 자신이 지원한 점장 후보직이 아니라 예. 이 판매 사원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보면요, 3년 동안 판매 사원으로 근무를 한 뒤 승진 시험을 통해서 점장 후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공채 공고와는 명확히 다른 직무의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안건인 채용 갑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네요. 네. 자, 이분은 그 입사 뒤에 자, 일주일 후나 돼서야 알게 된 건데 이런 경우가 좀 실제 있나 봐요, 지원 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공고하고 실제 입사 후에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들하고 취업준비생 입장에서의 정보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지원자를 확보해야 되고 또 대외비라는 사유로 좀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불일치가 좀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현주 쌤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음. 취준생들을 이제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었던 게 그렇죠. 네. 점자 후보인 줄 합격자 알았는데 중에 판매 사원이어가지고 신동삼 씨였나요? 동삼 씨. 그래서 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S군인가 그만뒀다. 봐요. 그래서 맞아요. 취준생 아, S군이 그분의 사례인가요? 그분인가? 그럴 수 있겠네. 그분 사례일 수도 네, 있을 것 반갑네요. 동삼 씨일 수 네. 있어요. 그분도 그래. 네.
취업을 해보니 달라서. 기억력이 좋아 이 친구가. 동삼씨. 그래요. 네, 그런 이게- 사례가 있네요. 그래요. 확실히. 이렇게 고용 조건이 좀 허위나 과장인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를 딱 봤더니만 이제 보니까 그 공채 때 본 조건하고 그게 직무와 다르게 돼 있으면 그만두긴 또 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이런 경우를 언제 알게 되냐면 보통 입사한 다음에 OT 또는 교육 과정에서 인사팀이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때 이 계약서 사인할 것을 좀 요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주고서 그냥 사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별로 안 주고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대충 읽어봤으면 사인해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사실 여기서 사인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최소 하루 정도 시간을 좀 두고서 좀 읽어봤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겨요. 그래서 회사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요즘에 이런 여지를 남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갑질이죠, 역시나 갑질.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고 조건을 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보험 같은데. 약관 확인하듯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사실 뭐 회사랑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많지가 않죠. 따라서 일단 그 계약서 자체가 어려운 용어들로 돼 있고 문장들도 딱딱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모든 그 근로계약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무시하고 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보통 그러니까 다 보셨죠? 사인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인데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 취소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신입사원한테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그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의 성격이 뭐냐면 이 근로자를 뭔가 이렇게 좀 규율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용자 즉 기업 측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신입사원이 일도 맡기지 않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퇴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교육기간 중에는. 그래서 법적으로 보자면 민법 109조를 들고 이거를 취소를 정당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9조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왜 근로계약서 다르냐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보라고 해서 못 사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보고 그냥 사인했다라고 했다면 이 민법 109조에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이와 별도로 이 만약에 이 회사를 다른 회사 합격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선택을 안 하고 이쪽에 왔는데 좀 다르다라고 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거죠. 어쨌든 거기 갔으면 이제 연봉을 받았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 와서 그 정도 못 받았으니까 손해가 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이제 시간적 아니면 뭐 정신적 금액적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취준생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 측면에서 근무지 혹은 근무 부서 또 연봉 등이 사전 공고된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하면은 민법 제 390조 및 민법 제 750조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기업의 공고문이라든지 인사담당자의 안내문 같은 경우를 캡처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후에 입사 후에 사전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은 꼭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앞서 조선 아나운서가 브리핑한 설문조사를 봤을 때 1위가 고용 조건 허위 및 과장이었고 5위까지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는데 송쌤 어떤 일들이 이렇게 좀 보통 있습니까?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네, 뭐 최근에 이런 경우가 워낙 좀 즐비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큰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포스코의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포스코에 입사한 A씨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오랜 준비 끝에 합격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입사 후 연수 때와 돼가지고 사측이 모두 다 광양 또는 이 그 포항으로 근무지가 결정됐다. 근데 그것도 3년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고에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한데 좀 읽어주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취업 준비생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공고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는지 임쌤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포스코의 채용 공고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지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현장 경험을 위해 입사 후 일정 기간 포양 광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만 간략하게 할 수 명시되어 있다. 있었습니다.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일정 기간이 3년 이상 일단 명시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또한 실제 채용 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취준생들, 신입사원분들한테 설명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네. 근무할 수 있다와 근무해야만 한다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안 쓸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돼서 알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내부 관계자한테 좀 이제 물어보니까 채용 설명회나 신입사원 OT
합격 때 이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채용 설명회 간 사람들은 들을 수 있긴 한데 채용 설명회 가지 않고 합격을 해서 신입사원 연수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도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공고를 보고서 들어갔는데 전원 다 광양, 포항에 그것도 3년이나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들은 상황이죠. 되게 벙찔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최소 기간 또 최대 기간을 명시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업 측에서 이런 부분을 적시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일정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이 일정 부분을 3년으로 볼 수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소송 가면 없겠죠. 불리할 수 예. 있겠고,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건데 합격한 다음에 이 뜻을 완벽하게 안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이거를 잘 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최근에는 이제 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고를 조금 잘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고 최근에는 뭐 어쨌든 이제 현직자라든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해서 정보는 저희가 충분히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조그맣게 써져 있는 글씨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서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지원할 때부터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연봉이잖아요. 연봉 중요하죠. 네, 취업이 됐는데 연봉도 달라지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보험 판매 영업 쪽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망망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예를 든자고 하면은 서울대 명문대 출신인 B군 같은 경우 실제로 보험 그 회사에 금융 전문가 육성 그 자격을 통해서 입사를 해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사를 하고 난 뒤 본인이 실제 근무하게 될 직무가 영업 판매 사원으로서 밝혀졌죠. 또한 교육비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선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보험료가 70만 원이 제외된 30만 원만 지급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의만 100만 원이었던 네. 거네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보험이나 영업, 판매 쪽 지원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험뿐 아니라 판매 영업직부도 사실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가장 핵심은 모객이거든요. 모집. 그래서 모집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외적 이미지가 좀 중요하고 그래서 영업이라고 써놓으면 안 오겠죠.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조금 프로그램 이름을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업인 경우가 되게 허다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곳들은 보통은 좀 공고가 화려합니다. 좀 혹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명문대생인데 지원을 하셨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는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법적인 보호를 잘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함 이것도 36.7%나 됩니다. 적은 수치가 아닌데 그렇죠.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나만 탈락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무도 안 뽑았다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만약에 그 최종 면접 때문에 다른 데를 포기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 과정 중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손해를 인정받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제도 부분에서도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봤더니 채용 전에 상세한 개인정보 요구도 이게 보니까 주요 취업 사기로 15.6%로 꼽혔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채용 사이트에 들어갈 때 채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는 채용이 끝나고 1년간만 보관된다. 뭐 이런 알림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만 네.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송쌤, 임쌤. 예. 네, 기업의 이제 온라인 채용 사이트 경우 실제로 채용을 할 때 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학력사항 등 개인정보들 민감한 부분들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이게 채용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기업 측이 보관한다는 점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1월부터 개정된 채용 절차 공정화에 따라서 그 법률적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80일 이내에는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반환하거나 혹은 파기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교대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한 채용 갑질에서 취준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요, 송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고상의 조그마한 글씨는 더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고
캠리라든지 현직자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잘 활용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공고하고 본인이 선택한 그 선택권을 버리고 갔는데 좀 달랐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건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채용 갑질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인권을 지키는 쪽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상황에 맞춰서 더 잘 알아야 할 이런 갑질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조언들 꼭 챙겨가길 바라면서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특집 왜 들어간다 시즌 3 계속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